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종현입니다. 오늘 저희 강릉 원주대에 와서 사실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여러분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앞서 이혜인 선생님이 강연을 해주시고 저도 아마 얘기를 할 텐데, 처음에 저희가 정했던 거는 페이지 수를 늘리지 말자, 막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런 것보다는 저의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얘기도 듣고, 그리고 또 같이 고민하고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사실 오늘 저희가 온 큰 목적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상한 나라의 조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진짜 이상한 나라의 조경이 저런 게 있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냥 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편하게, 저도 지금 마음을 좀 내려놓고 편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위에는 슬램덩크라는 만화 아시나요? 또 아래는 또 원피스라는 만화인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 개의 만화고요. 그리고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지금도 끼치고 있는 그런 만화입니다. 그리고 그 만화 슬램덩크와 원피스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지금 넣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정말 좋아합니다. 이번엔 거짓이 아니라고요. 라고 하고 이제 저 최소연 학생을 강백호가 붙잡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장면은 최소연 씨한테, 최소연 학생한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어떤 장면이냐면, 강백호가 되게 인생에 목적도 없고 희망도 없고 맨날 싸움만 하던 강백호가 서서히 농구 소연이라는 학생을 계기로 농구를 시작하게 됐는데 항상 말썽을 일으키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점점 농구라는 거에 빠지게 되고, 이 장면이 기가 막히게 강백호가 경기 중에 등을 다치게 되고, 등을 다치면서 너 계속 경기할래? 아니면 여기서 포기할래? 라고 했는데 강백호가 벌떡 일어나면서 마침 있던 최소연을 붙잡고 정말 좋아합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이 정말 좋아합니다는 나 정말 농구 좋아합니다 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원피스의 장면인데, 저는 이 장면 보면서 울컥, 지금도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냐면, 원피스는 해적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루피라는 이제 해적 왕을 꿈꾸는 그런 이제 아주 꼬맹이가 서서히 성장을 하면서 여정을 떠나는 그런 얘기예요. 그 여정을 떠나게 되면서 이제 동료들을 한 명씩, 정말 최고의 칼을 쓰는 사람들, 셰프고 하지만 발차기를 굉장히 잘하는 그런 항해사가 동료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누구를 치료해주는 사람들이 한 명씩 동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우리는 동료다, 너랑 같이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되게 굉장히 힘들고 막 외롭고 인생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이 원피스의 루피를 포함한 해적단이 우리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순간입니다. 되게 우연한 순간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했던 정말 좋아합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순간, 나 이거 정말 좋아하고 있어, 이거 너무 재밌잖아, 그게 뭐라도 상관은 없어요. 어떤 대상일 수도 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정말 주변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거기에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순간,
그게 조경일 수도 있고 밤새다가 와 너무 재밌잖아 라고 할 수 있을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런 순간 아니면 우연히 다른 수업을 들었는데 저거 너무 재밌고 저 얘기가 갑자기 나한테 귀에 탁 들어왔어. 뭔가 내 가슴을 그냥 조금 건드렸어 라고 하는 그런 순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몰두하게 되는 그런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하나씩 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제 인생을 많이 좀 변화시켰던 그런 순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두 번째는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그리고 교수님도 있죠. 그리고 같은 학과 친구들이 아니지만 뭐 여러분들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분들이 살면서 만남을 겪게 되고 결국에 그런 사람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이 순간에 이 사람이랑 함께 했었지. 아니면 정말로 나의 고등학교 시절이나 지금 대학교 시절을 돌이켜봤을 때 그 사람이 있어서 좋았어. 또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 평생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결국에 우리가 바라는 건 두 가지 아닐까요? 첫 번째는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좀 정말로 기억나고 소중하고 그런 순간들로 채우고 싶어, 내 인생을. 두 번째는 그걸 정말로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랑 함께 보내고 싶어 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잘 안 보일 거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되게 소설에 있는 문구인데, 길이 있다. 새로운 날이 있다. 눈앞에 기다리는 것들이 있다. 깨달음을 줄 심오한 무엇을 바라는 희망. 다시는 못 느낄 생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충동. 인간 실존의 중심에 있는 고독. 타인과 연결되고 싶은 욕망. 타인과 연결될 때 피할 수 없는 두려움. 이 모든 한가운데에 순간이 있다.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순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순간. 우리 앞에 놓인 순간.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결코 얻을 수 없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는 순간. 우리는 순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아주 짧은 찰나라도 순간으로부터 진정 자유로울 수 있을까? 두 번째, 인간 존재는 우연에 의해 지배된다. 우연의 힘을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우연히 어떤 때에 어떤 장소에 있게 되었다가 그 우연이 그 사람의 존재를 통째로 바꿀 수도 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이라는 우연한 리듬에 묶인 포로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제 졸업 작품입니다. 네, 이 프로젝트가 사실은 제 인생을 되게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 면에서. 이때 저는 조경학과 조경학과를 복수 전공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과로 입학을 해서 도시 토목과 너무 적응을 못해서 학고도 많이 받고 학교를 때려치려고 막 해가지고 뭐 다른 데 상담도 받고 막 이러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학점도 막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올C 막 이런 거 하고 올C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던 때 이제 우연히 이제 조경학과 수업을 듣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복수 전공까지 하게 됐고, 근데 이제 졸업할 때가 돼서 졸업 작품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진로를 고민하잖아요. 근데 제 진로가 너무 앞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던 와중에 집이랑 또 사이가 안 좋아서 집을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 후배가 그때 반지하방에 살고 있었는데 그 반지하방에 얹혀 살면서 이제 진로를 고민하면서 그래 한국을 뜨자. 이제 가족도 그렇고 한국을 뜨자. 졸전 제가 몰두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걸 다 있게 해줄 수 있던 거는 사실은 그런 게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 졸업 작품이었는데 사실 저는 그 조경이라는 수업을 좋아했지만 되게 디자인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건축 그리고 뭐 도시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여기가 성수대교예요. 성수대교인데 그 성수대교를 이제 사이트로 잡아가지고 이런 작품을 했어요. 이런 작품 했는데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조경이냐 라는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결국에 이게 환경조경대전에서 그 해에 대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몇 년 뒤에 전 유학을 이제 가게 됐는데 결국 한국을 떴죠. 그래서 다시 왔었는데 실제로 제가 그때 상상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 뭐 그렇게 됐었던 것들이 따로따로 쪼개서 현실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한강에 가게 되면 한강 다리랑 그다음에 한강 한강 공원들, 한강 보수부지 공원들을 연결하는 요런 연결하는 그런 뭔가 저는 여기 위에 카페도 있고 그러면 참 재밌겠다는데 실제로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인공섬에서 여기다 그 수영장처럼 해서 놀면 재밌겠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뭐 한강에 인공섬도 생겼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몰두했었던 데에는 뭐 그 당시에는 그 가출해서 힘들고 뭐 다른 거 힘들고 하니까 몰두를 했었는데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구나. 내가 뭔가에 열광하고 내가 뭔가 좋아하는 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게 영향이 간다. 그래서 결국 이 프로젝트를 해서 저는 유학을 가게 된 것 같습니다. 유학을 갔어요. 갔는데 슬럼프에 빠졌어요. 너무 싫은 거예요, 조경이. 그래서 너무 싫어. 이게 맨날 똑같은 거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학교를 휴학을 했어요. 휴학을 하고 유럽에 인턴을 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인턴을 가서 유럽에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들도 아름답고 뭐 사람들도 되게 여유롭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국 나가면 학교 너무 힘들고 지치고 했었는데 해서 유럽에서 돌아왔는데 그때 당시에 다시 돌아오니까 한창 K-팝이 막 외국에 있는 그 K-팝이라는 단어도 없을 때였어요. 근데 어떤 분위기였냐면 한국 학생들이 외국에 보면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가 이제 듀얼 모니터로 보통 작업을 하고 있으면 한쪽에는 한국 드라마나 이제 외국 유학 생활의 그런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드라마나 아니면은 그런 그 뮤직비디오, 걸그룹 뭐 아니면은 뭐 그 당시에 유행했었던 그런 되게 보이그룹이나 걸그룹의 그런 뮤직비디오를 틀어놓고 작업을 하고 있다가 외국에 지나가다가 야 너 뭐해 하면은 화면을 탁 껐어요. 학생들이. 왜냐면 그게 뭔가 왠지 그런 좀 부끄러워서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때 유럽에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학교를 열심히 다녀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소녀시대의 G라는 그런 그 뮤직비디오를 보게 돼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30번을 틀어봤어요. 30번을 틀어보고 이거는 완벽한 뮤직비디오다. 모든 게 완벽하다. 그래서 이거를 나는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국 학생들이 모였을 때 우리 이걸 한번 공연을 해보는 게 어떠냐. 제가 좀 춤을 췄었거든요. 저 비보이였는데 그 프리즈하고 막 근데
내가 딸 테니까 우리 한번 공연을 해보자. 그런데 한국 애들이 모였을 때 와 좋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그러면은 우리 매주 언제 모여가지고 연습하고 이거 공연을 하자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한 명씩 꼬시면서 하자 그랬는데 공연은 좀 부끄러워서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무도 안 와도 좋으니까 매주 나는 그 시간에 거기에 있겠고 그냥 와서 릴렉스도 할 겸 수업이니까 몸 풀고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끼리 놀자라고 했는데 이제 한 명씩 이제 결국 이렇게 한 6명이서 그냥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한번 공연해 볼래?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저희가 저는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음식을 먹는 곳에 이제 치워놓고 금요일마다 이제 그 맥주와 그런 소세지 핫도그를 파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무슨 코리안 나잇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20만 뷰를 그때 찍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거를 하고 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돌이켜보면 이게 제가 오늘 비디오를 틀어주려고 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검색해보라고 유튜브에 SNSD 하버드라고 치면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뭐 네이버 메인에도 걸리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난리가 났고 외국 애들이 이제 니네 정말 핫하다 멋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수업을 하다가 외국 애들 딱 오면 너 뭐 보고 있어? 나 지금 소녀시대 보고 있어. 소녀시대 말고 여기 B라는 가수도 있는데 이것도 볼래? 막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공연을 시작으로 하버드에서는 매 학기마다 K-팝 공연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인원도 이거 제 핸드폰 찾아보면 그 시리즈로 매년 저희가 했었던 공연들이 그게 전통이 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컬처가 되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그래요. 처음에 뭔가 하려고 그러면 에이 되겠어? 뭐 그래? 뭐 다 그런 뜨뜻미지근한 반응들을 겪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반응들을 겪으면서 위축되기 마련인데 사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 많이 안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도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슬럼프를 극복을 하려고 했었으나 역시나 슬럼프를 극복하지 못하고 조경을 하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졸업을 하고 내가 회사에 들어가면 내가 그냥 쭉 빨릴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왜냐면 인턴을 해보잖아요. 인턴 해보니까 미국에 있는 조경회사에 갔더니 막 혹사를 시키더라고요. 뭐 한국도 그렇지만. 근데 그때 당시에 그게 싫었나 봐요. 지금은 그때 열심히 다녔으면 더 잘 될 수도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조경을 하지 말고 조경이랑 관련된 분야에서 조금 조경을 좀 거리를 두고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연하게도 그때도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너무 슬럼프가 심해서 원래 유학을 가게 되면 시간을 허투루 뭐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방학 때도 인턴해서 돈 벌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용돈도 벌고 경험도 쌓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싫어서 나 그냥 한국 방학 동안 돌아갈래 라고 생각을 하고 비행기표를 끊고 있었는데 그 전날 비자 문제 때문에 제가 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교수님이 연락 와서 야 너 뭐 한국 뭐 하니? 그래서 저 그냥 있어요 라고 했더니 교수님이 그러면 그 연구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는데 해볼래? 라고 해서 감사하죠 라고 해서 시작하게 된 거였는데 그 과정들에 대해서 오늘은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그 결과물이 이런 셀라라는 제품이었어요.
이 셀라라는 제품을 저는 꽤 오랫동안 이제 연구를, 이 제품이자 시스템인데 한마디로 그냥 들고 다니는 화분 같은 시스템이에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가 PPT도 페이지도 적고 그래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Design companies that develop Stella. Today, more than 50% of people in the world living in density. Our homes are getting smaller and smaller, and most of us don't have the time and space to maintain the garden. Instead, we're surrounded by concrete and small and traffic. It's a shame. We have plans to sustain both our mental and physical health, but that's why we invented Stella, a new, innovative product designed to bring urban people closer to nature. Stella is specially constructed flexible, lightweight plastic to help small and small plants. It creates a microclimate that allows them to thrive both indoors and outdoors with little downtime. So what's so special about moss, you ask? Well, 4 billion years ago, before humans and animals appeared, moss played a key role in bringing life to Earth. Imagine, if you build your home with these little life-giving plants, wouldn't you just feel so much fresher? That's why we went back to nature for inspiration. Stella developed from a green roof research project at Harvard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Design. We noticed moss seems to thrive on rocks and pebbles, and those poor surfaces are perfect for growth. Moss needs to occur at a certain level of wind, shade, and moisture because they get the organic nutrients from the air. They don't even need soil. After 15 years of observation and revision, we have developed the design you see here. Stella is uniquely adaptable. You can keep it small or make it as big as you like. It can be attached to the wall, roof, or simply stand alone. That's what makes Stella special. It's a portable garden that's designed to suit any individual. It's yours to create with and share to the world. Together, we could shape urban nature and sustainability, creating a better, beautiful future. Thank you. 네, 잘 보셨나요? 여기 보이는 이코이드라는 회사는 제가 처음 창업한 회사예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졸업할 당시에 저는 학생으로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고 그때 당시에 너무 재밌고 해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이걸로 한번 우리 좀 더 발전시켜보자. 그래서 이코이드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고 지금 보셨던 동영상은 좀 허접하죠? 저희 완전 순전히 자체 제작 했었는데 동영상은 킥스타터라는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저희가 올렸던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동영상 편집했는데 원래 뒤쪽에는 여러분들이 펀딩을 해주시면 이 제품이 세상에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펀딩은 저희가 달성액을 목표치를 못 채웠지만 그래도 한 2천만 원 정도가 모였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정말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셀라라는 제품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정말 듣도도 못한 나라에서 연락이 와서 그거 내가 사고 싶은데 나 그거 내가 팔아줄게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은 제가 조경회사를 취직을 바로 안 하고 창업을 해서 분명히 잃은 것도 있지만 그런 경험들이 얻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졸전과 또 소녀시대와 어떻게 대학원 때 이끼라는 식물을 가지고 만든 제품이었는데 그걸 만나게 된 것들이 창업으로 이어지게 됐고
어떻게 보면 되게 순간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거의 5년, 6년 넘게 연구를 하면서 사실 이 과정에서 저걸 생산하기 위한 회사를 찾기 되게 힘들었어요. 막 찾아서 중국으로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해서 결국에 완성을 거의 다 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세상에는 아직 내놓지 않고 있어요. 뭐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맨날 있기만 하다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설계도 잘하고 좋아했던 것 같은데 왜 있기만 해? 라고 해가지고 그래? 내가 너무 있기만 했나? 해서 다른 우연한 기회로 그 다른 제품을 또 하나 기획을 하게 됩니다. 기획해서 또 개발을 하게 되죠. 앞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셀라라는 그 제품인데 얘는 셀로라는 애입니다. 비디오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이 셀러라는 프로젝트는 제가 한마디로 그린 레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립해서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의 생활에 레고처럼 만들고 블락을 만들고 파이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파이프를 연결친 다음에 거기에 식물을 꽂아서 그래서 그게 그린 월이 되기도 하고 뭐 아니면 그 그린 가든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제품인데 아까도 보셨지만 비디오에서 보면은 얘는 그 수증기로 그 물을 줍니다. 식물의 뿌리 부분에 직접 이거 요즘에 미국에서도 되게 굉장히 그 수경 재배가 발전이 되면서 뭐 약간 에어로포닉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물입자를 계속 쪼개가지고 뿌리 부분에 직접 흙 없이 수분을 공급하면서 뭐 도시 농업도 하게 되고 뭐 수직 농장이라든지 그런 데 쓰이는 기술인데 저희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재밌게 개발했었고 사실 이 프로젝트는 지금 보시면 세계에서 프로젝트라는 회사가 나오는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셀라와 이코이드의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됐는데 이제 저 프로젝트로 해서 사실 세계에서 프로젝트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된 회사예요. 제가 창업한 두 번째 회사고 저 셀로라는 프로젝트는 여러분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한국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서 각종 이제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창업 경진대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나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상도 많이 타고 그다음에 펀딩도 좀 받고 그리고 투자 얘기도 막 나오고 뭐 그랬었던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아직까지 세상에 저희가 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제품들이 근미래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게 되지 않을까. 뭐 저에 의해서 보게 되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이 좀 저는 생각이 많이 들고 물론 저도 앞서 이혜인 소장님이 했었던 것처럼 일반적인 그런 조경 프로젝트를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주제 자체가 이상한 나라의 조경이라서 그런 제가 하는 일상적인 프로젝트는 저희 홈페이지를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뭐 HLD도 네이버에 HLD 뭐 네이버에 자연감각 치시면 저희가 하는 작업들은 다 볼 수 있으니까 거기서 못 보는 자료들은 제가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저는
그 이해 소장님이 그 강연에 되게 공감을 했었던 거는, 그러니까 이런 그 스타트업을 창업을 하잖아요. 스타트업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하잖아요. 창업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팀원을 찾는 거예요. 팀원을. 나랑 같이 할 동료를 찾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래서 니네가 무슨 가치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 가치가 이 사회에 어떠한 임팩트를 끼칠 건데, 즉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건데, 이 두 가지가 창업의 핵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가치라는 거, 그 가치가 이제 돈으로 매겨지게 되고 그게 다 투자 금액이 되고, 뭐 뉴스에 보면 맨날 어디가 뭐 100억 투자 받았나 1000억 투자 받았다 뭐 이런 거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쟤네가 추구하는 뭔가가, 쟤네가 하는 활동들이 이 세상을 어느 정도 바꿀 거고, 그거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고, 그 영향력은 결국 내가 여기에 이 정도의 금액을 넣어도 나는 몇 년 뒤에는 충분히 그거보다 더 큰 이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되게 간단한 논리입니다. 근데 그 전에, 가치를 찾기 전에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 가치를 만나게 되는 순간, 그 우연한 순간에 좀 집중을 하면 어떨까? 지금의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저는 좀 성장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다 자연과 그리고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그런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에 그런 새로운 균형점을 저는 찾고 싶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고요. 그런 점에서 그런 가치를 찾게 되니까 이제 다른 또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치로 내가 이 도시에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만난 거는 바로 옥상입니다. 그래서 이 옥상은 또 되게 굉장히 뜻깊게도 HLD의 이인 소장님이랑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HLD와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세계수 프로젝트, 그리고 지오가든의 차영준 소장님이랑 같이 진행을 했었고, 저희가 기획을 하고 디자인과 설계를 HLD에서 하고 시공을 지오가든에서 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다 같이 가서 직접 시공을 했었는데 그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옥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싶은 얘기가 많은데 그 도시를 보니까 아, 이 도시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땅이 다 주인들이 있고 이래서. 그래서 실제로 프로젝트에서 땅을 건드리긴 굉장히 힘들어요. 소유권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근데 옥상은 남는 게 옥상이더라고요. 근데 옥상 녹화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옥상 녹화를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그냥 녹화만 하는 거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공간은 아니구나. 옥상 녹화가 실제로 그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옥상 녹화에 대한 그런 그 지침서 같은 걸 보면은 그냥 잔디로 다 까세요, 풀로 다 까세요, 뭐 약간 이런 식의 지침서라서.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옥상이 매력적인 거는 요즘에 아마 기사도 많이 날 거예요. 옥상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옥상에 그런 루프탑 바나 루프탑 카페 같은 게 인기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되게 그런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는 지금 저희가 1차 시공했을 때 비디오거든요. 근데 지금 2차 시공은 준비 중인데 1차 시공은 겨울에 진행했었는데 우리가 접근했었던 거는 기존에 옥상 녹화하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사람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차도 마시고 즐기고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러면서 가드닝도 하고 텃밭도 가꾸고 그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은 옥상이 그때에 따라서 쉽게 변할 수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셜 가든 공유 정원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공유 정원은 그런 거예요. 약 700여 개의 박스로 이루어졌고 모든 게 다 모듈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레이아웃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가든 영역도 있고 텃밭 영역도 있고 오픈 스페이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요즘에 외국에서나 한국에서도 옥상을 가지고 스타트업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옥상 파티 같은 장소를 대여를 해주고 대여를 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예약해가지고 이용한 다음에 그런 공간 비즈니스라고 하죠. 저희는 지금 이 옥상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게 거기에 자연이 있다면, 왜냐면 실제로 그런 옥상 파티 같은데 갔을 때 그런 공간들을 보니까 별로더라고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제일 멋있게 만들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작년에 저희가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라는 큰 행사에 초청을 받았어요, 작가로서. 그래서 그때 전시 공간으로서 좀 조그마한 주택을 배정을 받았었는데 그때 저희가 그럼 우리가 했었던 것들을 다 한번 전시를 다 해보자. 셀로, 그다음에 옥상까지 이끼도 해가지고 그 전시 준비했었던 영상 한번 볼게요.
지금 저 옥상에 주택의 옥상에 저희가 조성을 한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가 1차 시공했었던 데에서 그대로 반나절 만에 떼가지고 반나절 만에 시공을 한 거고요. 근데 보시면은 식재가 보면은 좀 잘 유심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좀 특이하거든요. 뭐냐면 저 잡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1차 시공 때는 겨울이라서 식재를 청보리를 심었어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 좀 방치가 돼 있었어요. 다른 걸로 너무 바빠가지고 방치가 돼 있었는데 어느 날 와서 봤더니 잡초들이 어디서 흙 속에 묻혔는지 공기 중에서 날아다니던 것들이 다 모여서 잡초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잡초의 모습이 저는 나쁘지가 않아서 이거를 그대로 옮겨서 우리가 다시 재배치를 해서 잡초 정원으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지금 싱가포르 대학에 있는 저랑 같이 공부했었던 교수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잡초로 만들어지는 그런 옥상 정원 아니면 옥상 생태계에서 연구를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실제로 2월 달인가 환경가정경 2월 달에도 이런 잡초 정원에 대해서 제가 글을 기고를 했었는데 그때 주제도 옥상이 주제였어요. 이제 옥상에 대해서 다양한 건축가, 조경가들이 이제 특집 기사를 실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 옥상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공유정원 프로젝트는 어떤 클라이언트가 있었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거 해서 이거를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 하나의 좋은 사례로 만들어서 이게 더 널리 퍼지게 되면 그게 되게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찾아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보시면서 느끼셨을지도 모르겠으나 사람이 점점 늘죠. 처음에 2명이서 나와서 셀라 얘기할 때 그때는 정말 1명, 2명이서 같이 했었는데 비디오 퀄리티 조금씩 좋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자연감각의 멤버, 저희 자연감각 저거 제 홈페이지 주소예요. 지금 저와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 정말 동료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생겼고 돌이켜 보건데 되게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는 쟤 너무 이상한 거 한 거 아니야? 저거 되겠어? 라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순간이자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였고 그런 것들이 지금 쌓여서 꽤나 저는 좀 행복하다. 되게 운 좋게도 감사하게도 행복하다라는 게 느껴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 여기 있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저랑 또 인연이 닿아서 우연한 기회에 만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되게 기대를 하고 오늘 부푼 마음에 여기 달려왔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